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어제 용산의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팔겠다라는 황당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점이 금리 올랐고 거래 안 되고 집값 빠지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왜 이런 금싸라기 땅을 팔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코레일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코레일이 용산 정비창 부지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72% 정도 되는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거를 매각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황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로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매각을 판다라고 해도 지금 비싼 값 받습니까? 싼 값 받습니까? 비싸게 못 받죠? 싼 값을 받을 텐데 지금 용산 정비창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국제업무지구라는 거의 첨단 산업군의 아주 초직결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지역도 여기 국제업무지구예요. 근데 이런 금싸라기와 같은 땅을 지금 왜 이런 시점에 좋은 값도 못 받을 것 같은 이 시점에 이걸 팔려고 하냐고. 자, 코레일의 속사정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코레일은 현재 18조 7천억 정도 되는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은 당연히 이제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자금 경색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든 좀 만회해 보려고 이 시기에 팔려고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비창 부지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현재 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인하를 하게 될 텐데 그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되면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와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이 개인들도 조금 이제 풀리겠지만 기업들도 이때는 금융비용 부담이라든지 이게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당연히 더 좋은 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안 좋은 시점에 이걸 매각한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들은 찬성해주면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코레일이 서두르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대규모의 개발 계획입니다. 근데 이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화랑일 때 발표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잘못 발표했다가 본인들 정치 생명까지도 흔들거리기 때문에 쉽게 발표 못합니다. 그때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거의 생각 없는 정치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발표를 못해요. 지금같이 경기가 좀 어려운 불경기 시기에는 이런 대규모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부동산에 막 큰 영향을 과거처럼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려면 지금 같은 불경기 시기에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서울시장님 박 시장님이셨잖아요. 그 당시에 여의도 개발한다, 용산 개발한다, 사실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 지역 거론한 것만으로도 여의도 아파트 아주 가격 폭등하고 난리도 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 서울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계획 무기한으로 연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코레일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발 계획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다시 반복이 될까봐 지금이 가장 이런 좀 불경기에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기에는 가장 최적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 2018년도와 비교해 봐서 지금 상황은 이런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 너무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월 7일 날 여의도의 65층이 이제 확정이 됐죠. 자, 예전 같았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에 65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 하면 여기 여의도 주변에 있는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일단은 집값이 폭등하고 난리가 났겠죠. 맞은편에 있는 이천동이라든지 이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있는 노후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 허가해 준 건 여기 허가한 걸로 끝나는 거고 그 주변까지 영향을 크게 번지진 않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올 7월 26일 날에 국제업무지구 개발하겠다라고 이때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용산의 부동산들이 막 끌어오르면서 주변에 마포나 성동구나 이런 데 막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은 지금 같은 시점이 가장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발표 나왔을 때 이 스케줄이 어땠었냐면, 이거 잠깐만 좀 짚고 갈게요. 2023년도까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기반 시설을 착공을 하고 2025년에는 앵커 부지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때 이런 기반 시설을 딱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26년도에 이 부지를 매각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경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을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경우나 앵커 부지가 전부 다 착공을 시작해서 이런 완성되어 있는 입지 상황에서 또 용도 지역이 종상향이 돼 있는 상황에서 부지 매각에 들어가다 보니까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이때는 훨씬 더 비싸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획대로만 나가면은 여기는 지금 코레일도 갖고 있는 부채 한 방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급하게 서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3년도에 이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초고층 빌딩에 대한 이런 시스템적 부분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번에는 좀 성공 사례를 가져와서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는 거고 판박이처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는 곳이 뉴욕 맨하튼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성공을 했고 과거 2012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현재 모습은 이런 뉴욕 내에서도 이제 랜드마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뉴욕에 간다라고 하면 초고층 빌딩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여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 여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독특한 이런 건축물까지, 이런 벌집 모양의 건축물까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몰려서 이런 명품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업무타운, 초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으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 안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런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 기업 회장님도 여기 88층짜리 아파트에 60억짜리를 갖고 계시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아파트의 거래값이 340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자리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경제적인 가치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국제업무지구예요. 자, 이 정비창 부지가 2026년도의 계획이 지금 2023년도로 당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분명한 거는 이 매각 기일이 좀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주변까지도 이 가격 상승 여파를 다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매각 효과입니다. 당시에 2014년도에 한전 부지를 현대가 4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어요. 당시에 현대 삼성하고 둘이 이제 경쟁 입찰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삼성이 쓴 금액보다 거의 2배 이상 가격을 쓴 게 현대가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착공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땅값은 이제 7년 만에 평당 4억 4천짜리가 이제 9억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2배가 넘게 뛰게 됐고, 자, 현대차 부지가 개발한다고 땅값이 이렇게 뛰는 동안에 그러면 주변 지역 땅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자, 한전 부지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 매각 이후에 이런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2015년도에 한전 주변의 삼성동의 지가를 보면은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던 땅값이 4년 만에 평당 9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또 3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1억 5천만 원에 육박할 만큼의 가격 상승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2015년도에서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에 5배가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되는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세 상승이 굉장히 높았고, 이와 더불어서 이 땅값이 올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 이런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소형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이런 소형 건물들 있죠.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당시에 8억 정도에 분양을 했던 이런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들도 현재 시세는 18억에서 19억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앞으로 국제업무지구가 이제는 매각 효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인 거고, 이 매각 효과가 났을 때 그러면 이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이런 큰 영향을 받게 될 건지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용산 정비창의 위치는 어디고 매각 효과나 개발 효과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 제가 4군데 정도를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국제업무지구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용산역 바로 뒤편에 정비창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바로 이제 위쪽에 보면 여기는 용산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전자상가 역시도 이제 업무타운 개발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맞은편에 보면 여기 현대차 부지가 있는데 이미 작년 12월 31일 날 개발 계획이 확정된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4군데는 어딜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제 인접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한강변에 위치한 서부 이천동, 좋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신계동, 당연히 좋죠. 자, 그리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그리고 이 지역을 이어주게 되는 큰 도로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한강대로와 그 다음에 원효대로, 이 2군데가 용산 전자상가 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여기 현대차 부지까지 모두 다 지나게 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마도 제2의 테헤란로, 근데 영동대로 이런 곳들로 만들어질 지역인데, 이 총 4군데 지역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4군데 지역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시점에, 어려운 시점이라도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한강로 대로변에, 원효로 대로변에, 여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로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용산의 이 주변의 빌라들은요,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가장 유일하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참고로 한강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가격에 비해서 이 원효로에 있는 가격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이 라인에서 적은 금액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동산들이 있다면 원효로 쪽에서 찾는 게 여러분들께는 좀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개발 내용이나 최근에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들을 선별을 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저하고 권권대님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를 들어보시게 된다면은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